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회 동영 모의고사까지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험 생활에 건성을 기원합니다. 자, 이제 4회 모의고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법정 중개 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출제되는 단원이죠. 자, 우리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입주권, 임목이죠. 임목, 광업재단, 광재, 공장재단, 공재라 하여 토, 건, 입, 광, 공을 중개대상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포함될 수 있는 것 1번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을 이렇게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벼, 보리 이런 거 안 됩니다. 공장재단과 분리된 토지. 자, 공장재단은 재단 자체를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X. 주택, 청약, 부금, 정서 이런 것들을 정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죠. X. 외국인을 매수인으로 한 생태계 보존지역 내의 토지, 대지의 외국인은 이런 생태계 보존지역은 허가받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바닷가, 빈지, 바닷가도 땅이죠. 토지지만 바닷가, 빈지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공유수면 되죠. 공유수면, 연못, 저수지 이런 것들도 지목, 땅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공유수면은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지만 매립, 준공, 인가를 받았다면 사건을 설정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동그라미. 포락지, 토지지만 안 되죠. 역시 사건이 소멸되어서 포락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광업재단 되죠. 광업재단 되고 유치권의 양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유치권을 설정하는 권리는 중개대상이 되지 않지만 유치권의 양도는 중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해당되는 것, 리얼, 비업, 그리고 이용지역 답은 4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도 매번 출제된다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2번 문제입니다. 이 법령상 사유와 기간 혹은 기한의 연결이 옳지 못한 것은 자, 신고관청이 과태료 처분 시 등록관청에 통지하는 것 15일 하면 X예요. 며칠 내로 한다? 10일 내로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이 벌써 1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등록 신청 시 등록증의 반환 7일이죠. 자격증도 반납되면 7일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국토장관님에게 5일 내로 보고해야 된다. 5일이죠. 그리고 거래계약서 보존 당연히 5년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인데 거기 1번에서 여러분들이 신고관청이 과태료 처분 시 등록관청에 통지하는데 이 신고관청을 원래 법에서는 등록관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대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이 A가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청은 등록관청이죠.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A가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제주시청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주시청을 이전에는 신고관청에 가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원래 법에서는 이것을 등록관청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나옵니다. 사실은 등록관청은 내 사무소가 있는 곳이 등록관청이고 여기 부동산을 거래하는 곳은 신고관청이라는 말이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개정하는 사람이 살짝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곳은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를 뭐라 부른다?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관청에서 개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노원구청이 관리하는 이 개공사를 과태료가 몇 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실을 10일 내로 통보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이 답은 맞는데 등록관청이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통지하는 것은 10일이다. 같은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서 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를 등록관청이라 부른다.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10일 내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걸로 하고 거기 신고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들어왔습니다. 3번 들어왔습니다. 과태료 처분 사유 중 부가관청이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닌 것. 봐요. 이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것. 이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1번 개공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당사자. 자, 이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부동산이 있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번 기억 X.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자격증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또 아닌 것. 3번 국토장관의 공제사업에 관련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자, 협회는 무조건 누구하고 놉니까?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3번도 해당되지 않는 것. 국토장관이 부과하죠. 네 번째, 부칙 6조의 개공사로서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했으면 문자 위반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거 누가 부과한다?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등록증 반납은 취소를 한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되겠죠. 거기서 부과합니다. 비억,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죠.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자,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사무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관리하죠. 그래서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기억, 니은, 디귿, 비옵, 시옷 모두 몇 개? 5개. 답은 5번. 자, 그래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등록관청에 관한 내용을 잘 익혀주셔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4번 넘어옵니다. 금지행위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이 법의 이 단원에 대해서 판례들은 모두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5번 5개 정리하시고 이 금지행위에 관련되는 판례들만 묶었는데 금지행위는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서 지금은 판례로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엮었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입니다. 자, 금지행위에 관련되는 내용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 이런 형벌이 기본 틀이고 관련되는 판례들은 전부 다 옳은 것들만 묶었습니다. 학습용이죠. 자, 항상 판례는 그 1번에 보시면 끝에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본다, 이다, 아니다라고만 판례를 내니까 항상 요 내용들을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을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 옳은 것으로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내려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은 고용인을로 하여금 거짓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바 을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을에게 거짓말을 하여 을에게 2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갑과 을의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용인들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용인 을로 하여금 고용인 을이 한 행위는 개공사 갑의 행위로 봅니다. 행위로 보는데 을이 거짓된 언행을 하여 자 거짓된 언행 금지행위죠. 거짓된 언행 금지행위로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2억 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잘못을 한 고용인을 대상으로 청구해도 되고 개공사에게 청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인의 행위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므로 개공사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라는 것이 이 전체 내용의 모습이죠. 자, 타당한 것. 등록관청은 갑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금지 행위는 무슨 사유죠? 상대적 취소, 상취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X. 2번, 이때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갑은 절대로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위니까 자격이 취소되려면
양대 부정징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아야 되죠. 취소되지 않습니다. X. 자, 3번 개공사 갑은 을과 연대하여 2억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하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확하게 돌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갑이 1억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개공사가 있다면 의뢰인은 1억 원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1억 원의 업무 보장이 설정되어 있다면 1억 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받고 나머지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1억에 가입되어 있었으니까 1억 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전액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5번 갑과 을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 을은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개공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입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은 답이 3번이고 이런 5번에 관련되는 지문 문제는 답이 3번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답이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단원이죠. 6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법령상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기술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단원도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 문제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 답부터 보면 5번이죠. 개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이게 왜 X입니까? 의뢰를 받았으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할 때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자료를 제시해야 되지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하면 X다. 그죠? 확인 설명서는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작성하는 게 확인 설명서잖아요. 틀린 것 5번 잘 잡으시고 자 1, 2, 3, 4는 맞는 지문인데 특히 1번이 중요합니다. 이전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공사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한다?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를 이전하는 자라 부르고 이는 취득하는 자죠. 자, 그때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위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뭐 예를 들면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 것 때 보겠죠. 이런 권리관계의 확인은 이전하는 자, 갑에게 청구하는데 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게 청구한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1번 지문도 맞는 것으로서 잘 정리해 주시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3번 개공사가 임목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목에 관련되는 것은 준부동산이라 하여 양식 4번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양식 4번이니까 1번이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에 대해서 임목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답은 5번이었습니다. 7번 들어왔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역시 5번이 정답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전속중개 의뢰인은 다른 개공사와 또 다른 중개계약을 약정할 수도 있다. 맞죠? 전속중개계약은 당신하고만 하겠어 하고 전속을 의뢰를 했다가 유효기간 내에 타 개공사와 거래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조건은 있지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거래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5번. 자,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1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형벌 때문에 X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형벌과는 무관하죠. X.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X. 사용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에 관해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X. 우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제15호 별지 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사가 양 당사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이것도 틀렸죠. 중개계약이라는 자체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니까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 일방하고 개공사 사이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일방하고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린 것. 답은 5번이었습니다.
8번 내려옵니다. 자, 이 법상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이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자격이 취소됐을 때만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지 다른 것들은 보고라든지 통지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자격 정지를 내렸을 때는 보고하고 통지한다라고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2번은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옳은 것. 자, 틀린 것 수정합시다.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 그런 말은 없다.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 취소 사유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랬지 등록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반대로 들어갈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격증이 날아가면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입니다. 영업은 저절로 못하게 되겠죠. 이것도 구분하는 모습을 갖추셔야 됩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X. 자격 취소는 누구만이 한다 그랬지요?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X. 4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한 때는 5일 내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보고하고 통지는 언제만 한다? 자격증이 취소됐을 때만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도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 틀렸잖아요. 자격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등록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반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9번 넘어왔습니다. 다음 중 이 법상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에 관련되는 벌칙 이런 것들은 단수 암기식으로 출제되고 여러분하고 그 기본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암기하면 점수, 암기 안 하면 꽝 이렇습니다. 암기해야 될 단원입니다. 자, 9번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3번이죠. 고용인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공사 뭐 해당됩니까? 업무 정지지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과태료입니까? 1번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휴업 신고 위반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4번 거래계약 체결 시 보정관계 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국토장관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얼마짜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래서 우리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운명이요 연자시 할 때 운명 할 때 두 번째 명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10번 내려옵니다. 중개실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답이 5번인데 개공사가 일방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계약의 이행 완료에 대한 업무는 실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면 X예요. 거기 이행 업무 줄 꺼놓고 이행 업무는 실무 X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개실무만 출발하면 진행되는 단원이죠. 이런 이야기. 자, 중개실무는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실무가 끝나는데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까지가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계약금 후에 일어나는 것, 중도금을 지급하는 문제,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문제를 이행 업무라고 부르고 이는 당사자들이 해야 될 문제지 개공사의 실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개공사들이 계약금을 딱 받고 난 뒤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안 되죠. 중도금, 잔금, 등기도 잘 관리해 주지만 이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법률적인 모습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옳지 못한 것 5번. 자,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해당되나요? 1번 인장 등록, 보정 설정, 등록증 등의 개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은 중개실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부터 실무가 출발하니까 이 중개계약 전에 다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지 중개계약을 하고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정 설정하는 것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이제 오리지널 정의죠.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를 뭐라 부른다? 실무의 일체라고 본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마찬가지 중개계약을 전제로 중개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중도금, 잔금 등의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했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고, 11번 내려옵니다. 중개계약과 관련된 설명인데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이죠.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면 의뢰인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데 개공사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을 중개할 의무를 부담함으로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면 틀립니다. 물론 이렇죠. 하나 사주세요 라고 오면 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사주면 좋고 안 사줘도 그만이죠. 안 사준다고 해서 무슨 교도소 보내겠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쌍무계약이 아닌 편무계약의 성격이고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주고받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채무를 담당하는 쌍무계약이다 하면 틀립니다. X. 자, 그러면 타겟을 잡았으니까 1, 3, 4, 5 다 맞는 것으로서 체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12번 또 이런 문제죠. 개공사 갑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300세대로부터 리스팅을 확보하여, 자, 리스팅이라는 게 중개계약이라 그랬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중개계약을 리스팅 부릅니다. 자, 이런 리스팅을 확보하여 리스팅 농장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이주를 하고 매 거래당 개공사에게 100만 원의 평균 수입이 주어진다면 이 농장에서 연수입은 얼마입니까? 단 매년 이사를 가는 세대의 2분의 1을 농장을 경작한 자가 리스팅을 획득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지금 리스팅 농장이라는 표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중개계약을 이 의뢰인들은 그냥 앉아서 받습니다.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하면 그래 팔아줄게요. 이제 일이 시작되죠. 하나 사주세요 하면 그래 사줄게요. 그래서 일이 시작되는데 만약에 팔아주세요 사주세요가 안 오면 그날 하루는 공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앉아서 영업을 하지 말고 리스팅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농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기 3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내 농장이라고 관리합니다. 여러분 농장이라는 개념은 그렇잖아요. 농부가 봄에는 밭을 갈아야 되겠죠. 여름에는 가꾸고 씨를 뿌려서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또 내년 겨울에는 내년 봄에는 또 농사를 짓게해서 관리하는 것이 농장이듯이 내가 3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내 농장이다라고 꾸준히 관리하다 보니까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5년마다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이주를 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 근데 5년마다 이주를 하는데 이 중에서 2분의 1은 내 손님으로 맡을 수 있고 한 번 거래할 때 1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이 농장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수 있다. 얼마쯤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300세대가 5년마다 이사를 한대요. 그러면 한 번 이사하는데 1년마다 매년 60명의 세대가 이사할 것이고 60명 중에서 내가 2분의 1은 내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30세대를 받을 수 있는데 30세대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항상 이 농장에서 꾸준히 수입이 올라오겠다. 그래서 앞으로 앉아서 영업하지 말고 이런 중개계약을 나가서 자기가 농장 관리를 하듯이 해보라 라는 취지의 문제죠. 이 답은 5번 3천만 원 그렇게 갑니다. 13번 들어왔습니다. 소공사의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소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 업무 보정 설정의 의무. 자, 여러분 업무 보정 설정 의무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의 의무지 소공사가 해야 될 의무는 아니죠. 답은 3번. 자, 업무 보정 설정 의무도 개공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거기다 옆에 하나 메모하시기를 경매 업무도 소공사가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근데 소공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경매 업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수험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정 설정 X, 옆에 경매 업무도 소공사가 한다면 X 됐죠. 나머지들은 다 소공사가 지켜야 될 의무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14번입니다. 형벌의 형량이 다른 하나는, 자, 이거 적어봐야 되죠. 1번 탈세를 목적으로 마지막 줄에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 무등록 중개업 3년에 2천, 직접 거래 쌍방대리 3년에 2천. 형벌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4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1년에 1000. 아까도 했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1년에 1000. 그죠?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여기 있습니까? 정서 등의 매매는 얼마? 3년에 2000. 이 금지행위 등 형벌에 관련되는 틀은 반드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답이 지금 4번인데 나머지는 전부 3년에 2000이고 한 1년에 1000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요. 거짓된 언행, 초과 금품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000만 원씩 버는구나. 그런데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을 대리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만 원짜리다. 형벌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고 15번 들어왔습니다. 일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일방,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당사자들이 있으면 개공사가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 일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 이제 이런 문제인데 거래계약서 누구죠?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쌍 적어 보십시오. 확인설명서 당연히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쌍. 매수신청 대리 영수증. 자, 경매 업무죠. 경매는 저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하면 개공사가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저 일방하고만 거래하잖아. 그죠? 옆에다가 1. 전속 중개계약서 당연히 일방입니다. 중개계약서 자체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만 일어나잖아요. 일방. 매수신청 대상물 확인설명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하면 개공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저당은 얼마나 설정돼 있고 당신이 시세가 3억짜리를 2억 5천에 받으면 좋겠어 하고 확인 설명해 주는 거 그 일방에게만 지급하면 되잖아. 그죠? 경매 업무는 일방하고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1 적어놓고 업무보정관계 정서사본 그렇습니다. 업무보정관계 정서사본 내가 보증보험에 1억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를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에게 교부해줘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쌍. 사건카드. 사건카드는 교부하지를 않습니다. 사건카드 옆에다가 물건 접수장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 접수장이라는 취지는 이거죠.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라고 저 의뢰인이 오면 이 물건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얼마에 사겠다고 의뢰가 돌았다 라고 적어 놓는 것을 사건 카드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물건 접수장이다. 이런 물건 접수장은 개공사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지 이거를 교부할 의무는 아니죠. 그래서 일방에게 교부하는 것 디귿, 리얼, 미움 답은 3개 이렇게 갑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